Understanding documents.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중소기업의 노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직원 수에 따라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핵심만 딱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게 직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아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회사가 커지면서 추가되는 책임들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말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직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좀 작은 사업장들이죠. 네, 그렇죠. 이런 곳들도 꼭 지켜야 하는 공통적인 의무사항들이 있다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규모랑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데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네. 우선 최저임금.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아, 최저임금. 당연하죠.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거. 이것도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네. 또 그 근무 시간에 따라서 휴게 시간 주는 거 있잖아요. 4시간 일하면 30분, 뭐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아, 네. 휴게 시간 보장.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쉬는 달, 주휴일이라고 하죠. 그것도 보장해야 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기본적인 근로 조건들이네요. 혹시 뭐 직원을 내보내거나 그럴 때도 지켜야 할 게 있나요? 아, 물론이죠. 해고할 때. 이게 중요한데 적어도 30일 전에는 알려줘야 해요. 예고를 해야 하는 거죠. 30일 전 예고. 네.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 그러면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 그러니까 보통 월급 정도를 줘야 하고요. 아, 예고 수당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이것도 퇴직하면 14일 안에는 꼭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요. 와. 네. 그리고 또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것도 해야 하고요. 출산휴가 보장도 기본입니다. 와,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생각보다 챙길 게 진짜 많네요. 솔직히 좀.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부담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걸 잘 지키는 게 나중에 혹시 모를 더 큰 문제를 막는 길이거든요. 아하.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식당 사장님은 그 주휴수당 규정을 잘 모르셨다가 나중에 직원들하고 좀 문제가 돼서 목돈이 나갔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네, 그러니까 기본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회사가 조금 커져서 직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이 되면요. 이때는 뭐가 달라지나요? 여기서부터 좀 더 뭔가 의무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딱 이 지점부터 법에서는 회사가 이제 단순 개인 사업자 느낌을 넘어서 근로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책임감이 커지는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연장 근로 같은 거 시키면 야간이나 휴일 근로도 마찬가지고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 가산 임금이라고 하죠. 가산임금? 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이것도 1년 미만 근무한 직원 포함해서 다 줘야 하고요. 해고 관련해서도 좀 큰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5명 이상이면 마음대로 해고 못 한다고요. 이게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성과 안 좋은 직원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5명 이상 사업장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네.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 성과가 좀 부진하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해고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해고를 하더라도 왜 해고하는지, 언제 해고하는지를 서면으로, 종이로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아, 서면 통지까지. 네. 근로자 보호가 훨씬 강해지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력 관리에 좀 더 신중해야 하는 면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회사가 크는 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네요. 그럼 이제 10명, 그리고 30명을 넘어가면 또 어떤 의무들이 생기나요? 자,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면요. 이제 취업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고해야 해요. 취업 규칙이요? 네. 회사의 근무 조건이나 뭐 복무 규율 같은 거를 상세하게 정한 규칙인데요. 이걸 만들어서 정부에 알려야 하는 거죠. 일종의 회사 사규를 공식화하는 겁니다. 아하, 회사의 법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30명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라는 걸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랑 사용자 대표가 만나서 협의하는 공식 기구를 만들려는 거죠. 노사협의회? 네. 네. 중요한 건 이 모든 의무가 앞단계 의무에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누적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이제 사업장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지켜야 할 노무 관리 의무가 이게 계단처럼 단계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5명 미만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5명, 10명, 30명 이런 기준점을 넘을 때마다 새로운 책임이 추가되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현재 우리 회사 규모에 맞는 규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잘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뭐 법정의 문제 예방하는 건 당연하고요. 직원들하고 신뢰관계 만들고 결국에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규정 준수가 결국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회사의 힘이 됩니다. 규정을 지키는 게 단순히 의무 이행을 넘어서는 거죠.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의무도 늘어나는데 만약 지금 여러분의 회사가 좀 빠르게 성장하는 단계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요구될 의무사항들을 미리 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뭘 점검하고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나중에 생길 혼란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